헝가리에서 열린 27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2년 뒤 대회를 치르는 광주가 세계인들에게 대회 참가와 방문을 권했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 보장과 기술 유출 방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빌미로 인터넷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펜진이 안정감을 찾은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 구원왕 김세현 영입으로 우승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세계 수영 선수들의 큰 잔치가 17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광주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대회 개최지인 광주는 폐막식에서 광주의 모습을 소개하며 세계인들에게 대회 참가와 방문을 권했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화려한 영광과 환희의 순간들.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뒤로 한 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We come to the conclusion of a great aquatic festival here in Hungary. 17일 동안 부다페스트 경기장에 휘날렸던 대회 깃발은 이제 광주로 넘어왔습니다. 2019년 대회 조직위원장인 문정현 광주시장은 전 세계에 초청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ome as a guest, live as a friend, with memorial of the pride, passion, determination, and friendship. 윤 시장은 특히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대회 슬로건을 소개하며 세계 수영대회를 통해서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박진감 넘치는 대북 퍼포먼스 등이 폐막식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밝고 역동적으로 소개된 광주의 모습은 차기대회 개최주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2019년 대회 때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처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광주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한편으론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박태환이 건재함을 과시했고 여자 수영도 차기 대회에서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007년 멜버른 수영대회에서 18살의 나이로 세계를 제패해 세계 수영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박태환. 10년 뒤에 치러진 헝가리 대회에서는 28살로 참가자들 중 최고령이 됐습니다.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아쉽게 4위에 그쳤지만 짧은 연습 기간과 약물 파동, 수영연맹 파행 등 내후 외환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박태환은 2년 뒤 광주 수영대회에도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다시 또 만나야죠. 열심히 또 몸 만들고 또 훈련해서 광주가 응원하면 잘 될 거야. 광주의 힘을 알죠? 광주 시민들의 힘을. 여자 수영 안세현의 발견도 수확입니다. 안세현은 저병 100m 결승에서 5위, 저병 2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과 함께 4위를 기록해 여자 수영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2년 뒤 대회 흥행을 위해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한 광주시로선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수영에 대한 관심사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이것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각 국가가 만들어내는 성적들이 상당히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들이 겨루는 수영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스 대회는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대회가 끝나는 8월 7일부터 선수권 대회 2,700명 참가 인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대회가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폐막식 겸 2019년 대기 인수식이 오늘 밤 11시 10분 광주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밤 방송에서는 차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인 광주에 대회 기가 공식 전달되고 폐막 공연을 통해 광주의 문화가 소개되는 실황이 85분간 녹화 중계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광주시 광산구 소천동의 한 아파트 앞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7개월 된 아기 등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주 광산구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무안 지역에 시간당 60mm의 비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용법도 간단하고 은행 방문 없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빌미로 인터넷 통장을 만들라고 한 뒤에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동네 유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뜬 채용 공고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월급이 185만 원인 병원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력서를 낸 23살 김모 씨는 아르바이트 경력 근거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알선업체 측에서 월급이 입금된 적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계좌를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김모 씨는 첫 출근을 한 뒤에야 채용 공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일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넣어줄 테니까 다시 빼갈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김모 씨의 계좌에는 이틀 동안 두 사람이 90여만 원씩 입금했는데 모두 입금 10여 분 만에 인출됐습니다. 김모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만 서너 명입니다. 모두 자신이 만든 계좌에 명의가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된 뒤 곧바로 빠져나간 겁니다. 지역도 거의 가까워서 알바 한 달 하고 이제 학교 개강하려 했는데 황당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인터넷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과정에서 크나큰 걸림돌이 상표권 사용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금호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키로 하면서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고용을 보장하고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임직원 80여 명이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첫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1,500장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해외 매각 반대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고용 안정하고 또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구조를 깨뜨릴 걸로 좀 예상이 돼서 노조는 채권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는 외면한 채 매각에만 신경 쓰며 이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줄을 풀어주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임금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일속이나 챙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에서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채권단이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면서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금호 입장에선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사라진 셈입니다. 금호타이어가 방산업체인 만큼 이에 대한 인수 승인만 난다면 매각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중국 업체로 매각된 뒤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과거 몇 차례 국내 기업이 해외로 매각된 이후 먹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지역 경제계에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 사업이 19개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광주 전남의 단독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주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고 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경우도 100대 과제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국정기획에는 공약 중에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공약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의 특정 명칭은 제외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사업 19개가 실천 과제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정과제 명칭의 의미를 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에너지밸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처럼 지역성이 뚜렷한 과제들은 괜찮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를 모두 우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의 경우 울산과 대구,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는 드론 산업 육성과 스마트 농업 육성,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적극 추진할 경우 우리 지역이 우선권을 마냥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애매모호한 과제의 경우 우리 지역 사업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시금석이 내년 국비 확보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 실현되려면은 반드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가서 설득하고 국정 과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광주 전남의 현안이 많이 포함됐다고 좋아한 것도 잠시 우리 지역 사업으로 도장을 찍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프로야구 트레이드 마지막 날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넥센과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지난해 구원왕인 김세현 투수를 영입하며 불펜을 강화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29일 2대1로 앞선 살얼음판 승부에서 마무리로 등판한 임창용. 두 타자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틀어막으며 팀의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3경기 4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고 특히 특유의 뱀직구 위력이 살아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윤동 역시 후반기 5경기에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를 이어갔고 돌아온 심동섭 역시 안정감 있는 투구로 불펜 불안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6.22로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던 불펜 자책점은 후반기에는 3.46으로 3위를 달리며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올 시즌 트레이드 마지막 날. 기아 타이거즈는 대권을 향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32세이브로 구원왕을 차지한 넥센의 김세현을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습니다. 팀의 유일한 약점이자 고민거리였던 불펜 불안을 해소하고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겁니다. 점차 안정되고 있는 불펜에다 김세현이 지난해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는다면 대권을 향한 기아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한비던전 4호기 경납 건물 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되고 동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전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핵 발전소의 5개 방호 장치 중 2개인 경납 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고 규탄했습니다.